수치 프로그래밍 매플롯 라이브러리 기반의 선형대수 파트 1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선형대수 쪽 관련돼 있는 총 강의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기본적인 이쪽에서는 이제 행렬에 대한 개념, 그리고 벡터에 대한 개념, 그리고 벡터 연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매플롯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도식화되어 있는 그림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플롯 라이브러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 코드들의 실습을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따라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1단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 2는 기본적으로 이제 벡터의 내적, 외적, 그다음에 이제 스칼라, 곱, 이런 이제 행렬 기반의 선형대수학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 3 쪽에 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고유값, 고유 벡터, 이런 것들 구하는 거, 그다음에 디터미넌트라고 해서 행렬식 같은 거, 이거 구하는 거를 여러분이 파이썬 기반으로 전부 다 실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까지 여러분이 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부 실습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뭘 할 수 있냐면, 자, 영상 처리 관련되어 있는 기하학 변환들이 전부 다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이 선형대수를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이제 수치 프로그래밍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제가 이 자료 구조하고요, 알고리즘에서 쓰는 아주 대표적인 이렇게 탐색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알고리즘들을 제가 파이썬으로 구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 마지막 주차에 한번 스페셜 세션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세션으로 그래서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이게 약간 조금 다른 걸 눌러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형대수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죠.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R 눌러서 실행창을 누르시고 거기에 이렇게 pip install matplot 라이브러리를 치세요. matplot lib라고도 보통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쭉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이제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이제 아톰을 실행을 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 강의 자료에도 올려놨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매플롯 리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플롯 리브는 이제 파이썬에서 이런 데이터 차트나 플로스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매트플롯 리브는 라인 플롯, 바 차트, 파이 차트, 히스토그램, 박스 스캐터링 플롯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거 많이 알아두면 굉장히 나중에 혹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데이터 분석 전문으로 하는 이런 쪽을 하고 싶으시면 사실 매플롯 리브 같은 거 많이 쓰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웹페이지 가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이런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쓰죠? 아나콘다에서도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쓰면 굉장히 좀 쉽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URL 가서 보시고, 저희는 이런 매트플롯 리브를 통해서 선형대수액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점 그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자, 슬라이드 잠깐 멈추시고 이 코드를 다 한번 쳐보세요. 자, 치면 이제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좌표축이 있는 2차원 평면에 스캐터 함수를 사용하여 지정된 좌표에 점을 그렸습니다. 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슬라이드 멈추시고, 자, 아톰에다 이 코드를 쳐서 전부 해보시고요. 자, 코드만 그냥 치지 마시고,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주석을 다루는 게 있어요. 이 주석도 저처럼 똑같이 보고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이게 다 공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자, 어레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4,3인데 결국 사실 이거 4,3은 여기거든요. 4,3. 그러니까 즉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배열은 의미하는 게 좌표점, 그죠? 좌표의 위치를 표현하는 건데요. 그죠? 위치라고 하는 게 뭐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벡터라고 사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원점을 시작을 해서 요 가는 요 지점에 대한 우리가 벡터를 표시하기 위한 기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피규어를 만들었고, 자 서브 플롯을 추가를 하고, 여기에 자 스캐터 함수를 통해서 뭐 이 좌표점에다가 표시하고, s는 점의 크기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실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축의 눈금 범위를 정하고요. 저 x, y에 대한 세틱스를 하죠. 레인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 요 의미는 사실 요거거든요. 요거 한번 숫자를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의미 있어요. 뭐 0에서 5까지도 해보시고, 마이너스 1에서 뭐 플러스 1까지도 해보시고, 막 숫자만 바꿔보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 여러분이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각각 이것들을 다 실습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요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 슬라이드를 잠깐 멈추시고 이 코드 다 치시고 이 결과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과제를 그대로 여러분이 이거 한 번씩 다 해본지를 체킹하기 위한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슬라이드 멈춰서 실습하시는 건 과제를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살표 그리기 위한 함수예요. 화살표 그리기 함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먼저 들으시기 전에 실습 먼저 하시고 슬라이드 잠깐 멈추셔서 요거 그대로 실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실습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벡터에 대한 화살표를 그리네요. 근데 화살표를 그릴 때 뭘 쓴대요? 키브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2차원 평면에 화살표를 그리기 위해서. 즉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결국 이 부분이 핵심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뭐가 그려져요? 화살표가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런 것도 한 번씩 눌러서 각각 뭐를 의미하는 건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함수들이 뭘 의미하는지 다 주석에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살표 그릴 때는 퀴브 함수를 쓴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수의 서브 플롯 사용하기. 두 개의 서브 플롯을 생성을 해서 각각 다른 그래프를 그렸었어요. A하고 B를 했네요. 자, 이거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슬라이드 잠깐 멈추시고 이거에 대한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3의 각각의 좌표점을 표현을 했고, 자 여기 한 개의 행과 두 개의 열을 나가지는 서브 플롯을 만들었죠. 서브 플롯 만들어서 각각을 텍스트라고 했고, 얘네들을 퀴버 함수로 해서 다 그렸죠. 그쵸? 이런 식으로 0,0에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다 0,0부터 시작을 하고, 각각의 이 좌표점은 여기 있는 요 좌표를 다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벡터를 다 그렸네요. 퀴버 함수를 통해서. 그렇죠? 서브 플롯별로 그리드 생성을 했고, 이거를 전부 다 포멀을 통해서 그린 거예요. 요거는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레인지 포멀을 통해서 다 그린 거예요. 0하고 1을. 요거 또 실습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지 전부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이 선형대수를 표현하는 매플로로이드 쪽의 이 파트 1 강의는 파트 1 강의는 이제 벡터에 대한 거를 이런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성하고 그릴 수 있다. 이 정도가 파트 1에서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파트 1 강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뭐냐면 이제 3차원 공간에 화살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퀴버 함수를 사용해서 3차원 공간의 화살표를 그리는 거고, 여기 보면 퀴버 함수가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 요거 레퍼런스 통해서 확인하시고, 요거는 여기 가시면 API를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꼭 가서 한번 보세요. 네. 결국은 여러분이 요 슬라이드를 멈추시고 요거를 실습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놈에 대한 코드는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어때요? 3차원 공간에서 3D 프로젝션 3D로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요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성이 되고 키버 함수로 이 3차원 좌표를 다 그려줬죠. 그죠? 예. 컬러 블랙으로 돼 있네요. 이거 뭐 그린이나 레드나 뭐 블루, 뭐 마젠타 뭐 이런 거 다 표현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바꿔보세요. 자, 에러 랭스는 0.1럼 이런 표시고 요것도 다 여러분 퀴버 함수에 가서 레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값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드 생성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고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3차원 공간 안에서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뭐죠?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갖고 있다. 방향도 갖고 있는 거고, 결국 크기와 방향으로 뭘 나타내요?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열벡터 혹은 행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벡터, 행벡터로 얘기를 해요. 여기 앞에 나온 트는 전치 행렬이죠. 예, 전치 행렬의 의미는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거. 저 뭐예요? 행과 열을 트랜스포즈 하는 거죠. A 행렬 있으면 A에 트랜스포즈 하면 이건 뭐예요? 행하고 열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행벡터를 열벡터로 이렇게 전치시키고 이거 열벡터를 행벡터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이렇게 트랜스포즈 시킨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트랜스포즈 시키면 다시 얘가 되겠네요. 이게 또 트랜스포즈 시키면 얘기 되는 거고. 그래서 벡터를 화살표로 나타낼 때 화살표의 시작점이 어디이든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우리는 뭐를 본다? 동일한 벡터를 봅니다. 그래서 넘파이에서는 1차원 배열을 열벡터 또는 행벡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원 넘파이 배열의 쉐입의 속성의 두 번째 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치 연산을 적용해도 쉐입은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두 번째 이게 열벡터인지 행벡터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 쉐입을 정하면은 그대로 나오고 트랜스포즈를 해도 그대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것도 실수 한번 해보시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벡터라고 하는 건 결국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벡터에 대한 성분은 즉 1차원 넘파이 배열의 쉐입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 엄격히 열벡터 혹은 행벡터로 딱 지정할 수가 있어요. 행벡터 로웨어로. 그렇죠? 자, 이 경우에 넘파이 배열은 2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자, 코드 보시죠. 코드 보시면 자, 4,3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열을 만들었어요. 자, 1차원 넘파이 배열의 쉐입 속성의 두 번째 원소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 A 쉐입 하면 찍으면 사실 2만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1차원 넘파이 배열을 열벡터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열벡터로. 그래서 두 번째 원소에다가 1을 넣었어요. 1을 딱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1차원 배열에서 행벡터로 지정하고 싶어. 1,2로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1을 넣느냐 여기다 1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쵸? 이놈이 열벡터가 되느냐 이게 행벡터가 되느냐 이렇게 달라진다.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래서 벡터의 첫 번째 성분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즉 이렇게 4, 3이었으니까 첫 번째 성분 x축의 방향으로, 또 당연히 얘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그죠? 나타내는 거고, 화살표의 방향은 벡터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화살표의 결국 길이가 이 화살표의 이 길이가 결국은 벡터의 크기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따져보면 원점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죠? 요 놈과 요 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결국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의 제곱이라는 거고,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결국 C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x 방향과 y 방향으로 나와 있는 크기에 따른 결국 이 a 벡터의 크기가 표현이 된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직각의 개념이고 a와 b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값을 벡터 값을 c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거 뭐 중학교 수학 내용만 알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즉 벡터의 크기는 원점으로부터 끝점까지의 거리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든 벡터는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단위 벡터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4, 3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열 벡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이 단위 벡터를 통해서 앞에 있는 4와 3은 스칼라 곱만큼 단위 벡터의 스칼라만큼 한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즉 얘는 뭐예요? ij잖아요. 성분이 ij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i만 있는 거고 j는 날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4i가 되는 거고 얘는 i는 없고 j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3j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할 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플러스 j만큼의 그죠? 요 단위 벡터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4, 3이라고 하는 놈만큼 갖게 되는 거고 요 ij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저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저 벡터. 2차원 좌표기는 기저 벡터에 의해서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4, 3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4에 1,0이라는 단위 벡터 그리고 3에 어떻게 0,1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에 의해서 우리가 분해할 수 있고 즉 요거는 우리가 j는 없고 여기 i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i 더하기 3j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 표현합니다. 네, 코드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단위 벡터 ij를 만들었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피규어로 쭉쭉 그렸죠. 그래서 얘를 그리면 네,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네, 이게 실제 제가 이제 이 코드를 쳤을 때 나온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내용은 여러분이 실습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고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실습을 하시고 실습 제출하실 때 08 언더바 그죠? 실습 1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꼭 집어넣으세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기본 연산도요. 여러분 사실 이 코드 먼저 쭉 다 짜시고요. 이거 코드 짜서 보면 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것도 실제 이 코드를 쳤을 때 나온 결과예요. 즉 두 벡터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가 덧셈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덧셈 연산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자 넘파이에서는 플러스 연산이나 애드 함수를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애드 함수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배열을 벡터 연산을 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벡터 연산을 했을 때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게 A 벡터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A에서 시작하는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나오는 이 B 벡터를 만든 거예요. 예. 이 B 벡터의 결국 A 벡터와 B 벡터의 더하는 건 이제 여기가 나오겠죠. 요 값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한 게 요 코드입니다. 더한 거죠. sum. 그러니까 요 sum이라는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해도 된다고? add라고 하는 함수를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다 짜시고 나서 add 함수랑 바꿨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피규어 넣고 얘네들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게 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실제는 요 그림에 대한 코드를 요걸 그리기 위해서 코드가 많은 거지. 실제는 뭐 어때요?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요거. 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 선형대수를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확인할 때는 결국은 뭐예요? 넘파이 라이브러리 하고요. 네. 이 matplotlib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 두 개만 있으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도식화된 것도 볼 수 있고 개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넘파이하고 matplotlib를 잘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뒷단에 여러분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아니면 뭐 파이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수업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 각각에서 쓰는 이 코드들을 직접 여러분이 코딩해 보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기는 큐버나 텍스트 함수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이런 이 라이브러리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 한
사이트에 가서 API들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연산자나 서브트랙트 함수를 써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슬라이드 멈추시고 이 코드 짜시고, 이 코드를 짰을 때 이 결과가 여러분한테 보여지면 됩니다. 자, A 벡터, B 벡터 이거 뺐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마찬가지죠. 이렇게 썸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슨 함수도 쓸 수 있다고요. 서브트랙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나머지 이제 그림 그려주는 놈 역할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곱인데요.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의 스칼라를 곱한 것이고, 벡터의 모든 옷의 스칼라를 곱한 거죠. 그렇죠? 여기는 곱하기 연산자나 멀티플라이 함수로 할 수 있고, 즉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멀티플라이가 있고, 뭐 밑에는 matplotlib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 결과를 본 겁니다. 즉, 자, 이 코드, 자, numpy 쪽 코드하고 요 뒤에는 matplotlib 쪽 함수를 통해서 이 결과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것도 제가 실습 과제로 내드릴 테니 여러분이 직접 전부 다 실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파트 1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파트 2, 그죠? 그다음에 파트 3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의 내적이나 외적에 대한 걸 파이썬으로,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매플로리브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지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파트 3 쪽에서는 이제 고유값, 그렇죠? 그다음에 디터미넌트, 그렇죠? 행렬식 이런 것들 전부 다 선형대에서 배우는 이런 내용들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걸 할 거고, 그 차주의 영상 처리에서 사용하는 기하학 변환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 주에 인공 신경망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료 구조, 알고리즘에 관련되어 있는 파이썬 내용을 스페셜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한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요, 지난번 얘기한 대로 2명이 한 조를 구성하셨죠. 이 분이 공동 실습을 하고, 이거는 제가 인공신경망 과제를 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체 간단한 지난번에 했었던 연습 문제 같은 거 풀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수업이 절대평가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 확인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평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과제들 잘 내주시고요. 결국 이번에도 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는 좀 이렇게 저희가 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실습하신 것들 제가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선은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제출을 해서 내가 코스웍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저한테 명확히 노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제가 강의는 지금 조금씩 좀 늦고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약속이니까 최대한 시간 맞춰서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